164페이지 시작합니다. 네. 인간은 성장할 때 행복감을 느낀다. 성장이 없는 삶은 지루하고 재미가 느껴지지도 않는다. 인스타그램에서 끈기 프로젝트 운동편을 진행했을 때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다. 200명의 사람들이 작심삼일을 끊어내겠다고 결단하고 선언했으며 이 중에서 목표를 달성한 사람은 본인의 성취가 놀라울 정도라며 크게 기뻐했다. 별다를 것 없었던 삶에 생기가 더해져 기쁨을 만끽하게 된 것이다. 몸이 달라진 것은 물론이고 다른 일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샘솟는다고 증언했는데 이는 모두 성장했기 때문이다. 간혹 선언하고 실패하면 자신의 위치가 난처해질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고민을 듣는다. 실제로 200명 중에 반이 넘는 사람들이 프로젝트를 완수하지 못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은 사람에 비하면 더 많은 운동을 했으며 배우고 성장했다. 작심 3일이라도 3일마다 다시 작심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성공한다. 그러니 선언을 두려워하지 말자. 선언에는 목표를 향해 가드레일을 설치한다는 점 외에도 많은 장점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변하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구성원들은 무한한 신뢰를 느낀다. 조직에서는 어떤가? 우리 팀은 현상 유지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을 정도만 일하자고 말하는 리더를 진정 따를 수 있는가? 적당히 일하는 퍼포먼스만 보여주면서 뭐든지 쉽게 가려고 하는 리더를 따를 수 있겠냐는 말이다. 선언은 포기의 순간에 내가 혼자가 아님을 깨우쳐주는 힘이다. 내가 결단하고 선언한 목표가 혼자만의 길이 아님을 알게 하는 경전이다. 그런 의미에서 당신에게 묻는다. 당신은 어떤 뜨거운 결단을 내렸는가? 누구에게 선언하고 신뢰를 얻고 싶은가? 네 번째 뿌리, 믿음. 모든 성공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고 무엇보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사랑해야 문제의 해법이 보인다. 돈이면 모든 행복을 다 거머쥘 수 있다고 믿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는 성성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에는 늘 불안이 가득 차 있었다. 결국 나이 마흔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았다. 가난하고 뚱뚱하고 난독증에 시달리고 사업의 실패에 빛이 있는 나를 사랑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나를 사랑하기로 결심했다. 직업도 돈도 친구도 없이 파리에서 지독하게 외로웠으나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했다. 나를 사랑하는 일의 핵심은 없음보다 있음에 집중하는 것이다. 나는 집이 있고 아침에 눈을 뜰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한국 여자이며 건강하다는 사실에 집중했다. 그리고 매일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나를 믿기로 했다.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남들이 볼 때 허황된 꿈을 꾸면서도 한치의 의심도 없이 꿈을 이루기 위해 전진한다. 그들이 과연 자신의 성공을 저절로 믿게 될 것입니까? 아니다. 그들은 믿기로 결단한 것이다. 그렇기에 그 결단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아붓는다. 만약 당신이 성공하고 싶다면 이런 믿음의 힘을 깨달아야 한다. 인터뷰를 하다 보면 꼭 받게 되는 단골 질문이 있다. 바로 켈리 델리가 성공할 줄 알았냐는 질문이다. 그럼 나는 알았다고 대답한다.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노력했던 시간과 직원들에게 했던 말을 예로 들며 내 말에 신빙성을 더한다. 정말로 나는 켈리 델리가 100% 성공할 거라고 알고 있었을까? 그렇게 믿어져서 믿었던 게 아니다. 나의 정신과 육체를 목표에 맞게 설정하기 위해
그냥 믿어버린 것이다. 대책 없이 자신을 믿던 허풍쟁이 한 명을 소개하겠다. 한 젊은이가 사무실을 얻을 돈이 없어 부인이 얻은 20평짜리 신혼집에서 회사를 창업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18명의 전 직원 앞에서 이렇게 선언했다. 우리는 102년간 생존할 회사를 세울 것이며 전 세계 인터넷 사이트 10위 안에 진입하는 최대 전자상거래 회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경쟁자들은 국내가 아닌 실리콘밸리에 있습니다. 그렇게 젊은이는 20평 남짓한 공간에 18명의 동료들과 창업했다. 당시 자본금은 7천만 원이 전부였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그는 금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데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면접에서 수없이 낙방했다. 이 젊은이의 최악의 상황은 이게 다가 아니었다. 머리가 그닥 좋지 않아 고등학교 시험에도 떨어졌을 뿐 아니라 대학은 삼수를 했다. 첫 번째 대입 시험에서 받은 수학 점수는 150점 만점에 1점이었다. 두 번째 시험에서는 19점을 받았다. 정말 기가 찰 노릇 아닌가? 이런 조건이 그가 직원들을 앞에 둔 채 어떻게 102년간 생존하는 회사를 세우고 세계의 유명 인터넷 회사를 제치겠다고 선언했을까? 그야말로 허풍쟁이 중에 허풍쟁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 자기가 한 말을 지켰다. 그가 바로 중국 최대 인터넷 쇼핑몰 알리바바의 마윈이다. 마윈 회장은 스스로 기업을 일궈낸 모험가 스타일의 사업가로서 1만 5천 원을 받던 월급쟁이에서 40조 원대 재벌이 되었다. 알리바바 매출은 삼성전자를 앞질러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로 우뚝 서게 되었으며 18명으로 시작했던 직원은 10만 명을 넘겼다. 그의 재산은 얼마나 많은지 매년 10억 원씩 써도 4만 년 가까이 걸린다고 한다.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었던 마윈은 선언한 뒤 그것을 믿어버림으로써 마침내 성공을 거머쥐었다. 그가 과연 믿겨져서 믿었겠는가? 자신이 가고자 하는 목표에 집중하기 위해 그냥 믿어버린 것이다. 아직도 이런 성공 사례가 당신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당신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 고도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믿어야 한다. 그동안 성공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공할 수 없다는 말을 내던져야 한다. 남들은 다 하는데 당신이라고 왜 못하겠는가? 내가 강연할 때마다 청중과 함께 외치는 구호가 있다.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그도 할 수 있고 그녀도 할 수 있는데 나라고 왜 못하겠어? 지금까지 실패만 했고 생각처럼 잘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 되리라 생각하는가? 남은 인생은 그대로 믿으라. 그냥 믿으라. 당신이 생각하는 청사진을 상상하면서. 그러면 그 믿음이 당신을 원하는 곳에 데려다 줄 것이다. 나는 당신을 믿는다. 5번째 뿌리 신념. 성공하기 선생님 위해 감사합니다. 네. 5번째 뿌리 신념.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 믿음이 의식 속에 있는 것이라면 신념은 무의식 속에 존재한다. 의식 속에 있는 것은 상황에 따라 바뀌지만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은 쉬이 바뀌지 않는다. 의식 속의 믿음은 당신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무의식 속의 신념은 당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발현하며 이후 자취를 감춘다.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다. 당신은 이루고 싶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가? 아마 쉽게 답하기 어려울 것이다. 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방법으로 믿겨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니까 믿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신이 이 물음에 망설이지 않고 대답하려면 무의식 속의 세상에 강한 신념을 심어야 한다. 또 다른 질문을 던지고 싶다. 자신에 대한 믿음은 몇 점인가?
1점. 전혀 믿지 못하는 상태. 5점. 가끔은 믿었다가 어떨 때는 믿지 못하는 상태. 10점. 내가 원하는 모든 선한 것을 이룰 수 있는 상태. 당신의 점수는 몇 점인가? 왜 그 점수를 주었는가?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불씨가 되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믿음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을까? 자신에 대한 믿음이 1에서 5점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시간을 더 가져야 한다. 삶의 우선순위에 자기 자신을 두어야 하고 사랑하는 일에서는 타인보다 자신을 우선해야 한다. 자기를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겠는가? 누구나 똑같은 24시간을 살아가지만 그 중에 최소 1시간 이상은 오로지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데 시간을 써야 한다. 당신이 짐작한 대로 나는 내 자신을 100% 믿는다. 그러나 처음부터 믿었던 것은 아니며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믿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운동과 명상, 선언과 독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나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기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활동이다. 의식 속의 믿음이 무의식 속에 자리 잡아 신념이 되게 하려면 반복하는 수밖에 없다. 끝까지 다 읽어주세요, 선생님. 인간은 성장하고 있다고 느낄 때 행복감을 얻는다. 습관 하나를 바꾸면 시간이 갈수록 엄청난 복리로 인생을 성장시킨다. 그러면 무의식 속에 자신을 믿는 마음이 신념으로 변하게 된다. 아주 작은 습관 하나를 고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다만 중요한 것은 반복 또 반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을 위한 초석, 생각의 뿌리 3. 6번째 뿌리, 확신. 나는 오랜 시간 나를 게으른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어린 시절 다른 형제들에 비해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렸다. 새벽같이 일어나 농사일 도울 채비를 하고 집안일을 척척 해내는 형제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그런 나를 보고 아버지는 입버릇처럼 게으르다고 말씀하셨다. 그 이후 신살이 넘도록 나는 줄곧 내가 게으른 사람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래서 이른 시간에 약속이나 프로젝트가 생기면 할 수 없다는 마음이 앞서 늘 불안했다. 아버지의 말이 내 무의식 속에 침투해 내가 게으르다는 신념을 만든 것이었다. 하지만 지난 날을 떠올리면 나는 내게 주어진 일 하나는 책임감 있게 해던 사람이었다. 소녀공으로 상경했던 고등학교 때부터 중요한 일이 있으면 곧잘 일어났고 누구보다 주어진 몫을 잘 해냈다. 그럼에도 나는 스스로를 게으르다고 단정지었다. 삶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매 순간에 주저하지 않았더라면, 실패하더라도 곧 바로 일어났다면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단축되었을까. 바로 그때였던 것 같다. 그 순간 나는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나쁜 정보들이 삶을 얼마나 갉아먹는지 깨닫게 되었다. 나는 이 문제가 나에게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강연과 이메일을 통해 받은 수많은 질문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나에게 고민을 털어놓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도 다름 아닌 무의식 속에 침투한 부정적인 생각이었다. 신념은 과거의 반복으로 생겨나기에 사실과 다른 잘못된 인식이 신념으로 자리 잡은 경우도 많았다.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지만 그들의 무의식 속에는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를 틀고 있었다. 그 생각을 쫓아내기 위해 좋은 말과 긍정의 힘을 아무리 나눠도 모두 헛수고였다. 그들이 생각하는 부자는 나쁘거나 사기꾼이라는 등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를 보고 나는 마치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은 사람이 훌륭한 피아니스트들을 두고 나쁘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했다. 꿈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이루기에도 모자랄 판에 부정하고 욕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강한 확신은 5번째 뿌리인
곧은 신념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확신할 수 없다면 신념의 상태를 다시 점검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 신념이 확신으로 강화되지 않는 이유는 잠재의식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믿음과 신념이 완전해질 때 비로소 확신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확신 단계에서 무너진다. 목표를 향한 잘못된 생각들이 자꾸 결단과 행동을 주저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핵심 가치를 세운 당신은 부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만방에 선언했다. 처음에는 잘 믿기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도 하고 그녀도 하는데 왜 당신이라고 못하겠는가? 나는 나를 흑수저 중에 흑수저라고 말한다. 그런 나도 했는데 당신은 왜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고 소리내어 외쳐라. 마치 슈퍼맨이 된 것처럼, 원더우먼이 된 것처럼 가슴을 쫙 펴고 제스처를 취하면서 크게 외쳐라. 당신은 이제 정말 확신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이 책을 덮는 순간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한다. 두 눈은 명료하고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온몸의 근육이 무언가를 하지 않고서는 못 견딜 정도로 안달이 나 있어야 한다. 무엇이든 당신이 하면 다 할 수 있다고 확신해야 한다. 남이 당신을 믿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면 모든 게 허상이다. 처음부터 바꾸기 어려운 것과 씨름하지 마라. 삶의 방해가 되는 작은 습관을 고쳐 성공의 달콤함을 맛보는 게 중요하다. 할 수 있다는 기운의 충만함을 느껴보는 게 우선이다. 그렇게 작은 습관을 고치며 성공의 깊은 여운을 느끼는 걸 반복하다 보면 강한 신념이 잠재의식에 자리하게 된다. 그 순간 당신은 내가 정한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하며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확신하지 못하고 사랑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당신이 그것을 간절히 원하듯이 그것도 당신을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잊지 마라. 7번째 뿌리, 질문. 카메룬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자신에게 질문하라. 질문하는 자는 답을 피할 수 없다. 자신의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룬 사람들은 질문을 멈추지 않았다. 질문은 시간과 애정을 쏟는 만큼 깊고 많아진다. 어린아이의 질문이 위대한 이유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몰입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몰입하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기발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다. 질문의 진정한 묘미는 자기 자신에게도 던질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불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뿌리인 질문은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정도로 강력하다. 어떤 일을 대할 때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습관은 참 중요하다. 단순히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함으로써 답을 내는 과정은 내적 성숙을 도모한다. 질문이야말로 불을 이루는 핵심 뿌리다. 코로나19로 많은 것이 변했다. 일의 방식, 교육의 방식, 만남의 방식 등 예전에는 어색하고 불편했던 것들이 일상이 되었다. 코로나 블루, 뉴 노멀, 언택트, 위드 코로나 등 잘 들어보지 못했던 단어들에 익숙해졌다. 그러나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태도에는 저마다 큰 차이가 있다. 코로나19 같은 위기가 닥쳐왔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어떡하지? 정말 큰일이다. 코로나에 걸리거나 직장을 잃게 되면 어떡하지? 경기가 더 나빠지면 내 사업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반면에 성공한 사람들은 오히려 위기가 닥쳐왔을 때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의 강점은 뭐지? 이 상황을 기회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비대면 시대에 내가 새롭게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지? 코로나19가 끝나지 않는다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 차이가 느껴지는가? 문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거나 걱정하는 일은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한다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 답을 내려야만 하기 때문이다. 부를 이루고 시간 여유가 있는 성공한 사람들도 어려운 건 우리와 매한 가지다.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도달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할 뿐이다.
그리고 그들은 답을 찾으면 곧바로 실행에 옮긴다. 세계적인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보며 왜? 라고 묻는다. 그러나 나는 없는 것들을 꿈꾸며 왜 안 돼? 라고 묻는다. 우리의 운명은 질문 방식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 제대로 묻지 못한다면 아예 묻지 않는 것만 못하다. 당신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답을 찾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질문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나의 어린 시절이 지독하게도 가난했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한 번은 괴롭고 어려웠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그것에 대해 질문해 봤다. 내 단점을 어떻게 하면 장점으로 승화할 수 있을까? 부끄러운 내 과거로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노하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까? 질문을 계속 이어나가자 나를 다시 살게 한 엄마에 대한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그래서 곧바로 질문했다. 부모로서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 늘 미안하다고 하시는 엄마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를 낳아주신 것을 잘한 일이라고 알려드릴 수 있을까? 엄마한테 고맙다고 100번을 말해도 듣지 않으실 텐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 난 해결책으로 엄마와 함께 아침마당이라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했고 또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 그러자 엄마는 그 작은 동네에서 유명인사가 되었다. 동네 이장님, 면장님, 시의원, 국회의원, 그리고 동네 장터 어른들과 문중 어른들까지 신흥리 댁 딸이 그렇게 훌륭하다며 어떻게 그런 딸을 낳아 길렀냐고 엄마에게 묻기 시작했다. 그제야 엄마도 미안한 마음보다 내가 그래도 아그들한테 많이 잘못한 것은 아닌가벼 라며 나의 어릴 적 이야기를 자랑스레 꺼내기 시작했다. 가끔 난데없이 큰 난관이 드리워지면 답이 없다고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답이 없는 게 아니라 아직 답을 찾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 어려움을 해결할 답을 아직은 모르지만 답은 꼭 있다고 믿기를 소망한다. 질문을 바꿔나가며 꿋꿋이 대답하면 당신은 반드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손쉽게 찾은 답은 당신의 인생을 뒤바꾸고 심장을 요동치게 할 기폭제가 되지 못한다. 나도 그랬다. 하지만 죽음의 목전에서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질문했을 때 나는 답을 찾았다. 그 답은 엄마였다. 그리고 엄마는 지금의 내가 존재하게 된 이유가 되었다. 당신이 찾고자 하는 답을 이미 구해놓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 답을 온전히 당신 것으로 체득하면 된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계속 묻고 또 물어서 당신의 삶을 찾길 바란다. 간절히 원하면 당신 앞에 답은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웰싱킹의 본질인 7가지 생각의 뿌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인생은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잘 키워 내 당도 높은 사과를 얻는 일과 비슷하다. 어떻게 하면 알이 실하고 단맛이 가득한 사과를 딸 수 있을까? 그런 사과의 무게를 버틸 가지는 어떻게 키워야 할까? 이 물음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좋은 사과를 얻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사과가 열리지 않도록 가지를 치고 솎아내는 작업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극한의 상황을 이겨낼 튼튼한 뿌리가 땅속 깊숙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로 꿈을 이루겠다고 장담한다. 이런 사람은 처음에는 열정이 가득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뒷심을 발휘하지 못한다. 목표를 향해 가는 길에 나타나는 많은 어려움에 지쳐 포기하고 만다. 뿌리가 아닌 사과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는 것이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다. 그러므로 먼저 씨앗을 심은 다음 강한 뿌리를 내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 잠재의식 속에 이 뿌리를 심고 정성으로 키운다면 당신이 생각하는 꿈은 언젠가 현실이 될 것이다. 당신의 꿈이 무엇인가? 진짜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열의 9은 이렇게 대답한다.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두고 제가 원하는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요라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꿈인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래서인지 다시 학교에 가서 공부하겠다고, 회사를 그만두고 여행을 떠나겠다고, 일단 사업을 하겠다고 모아놓은 돈을 다 까먹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어떤 일을 좋아하고 잘할 수 있을지 고민만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수없이 많다.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일단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최고가 되는 게 중요하다. 꿈은 다른 곳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꿈을 향해 도약할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 하늘도 감동하는 법이다. 단 한 번도 한 가지 일에 온전히 미쳐본 적도 없고 뼈가 으스러지도록 정성을 다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부자가 되겠는가? 나는 성공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와이셔츠 공장에서 일하며 야간 고등학교에 다닐 때를 떠올린다. 그 시절 나는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더 많이 만들 수 있을까 고민했다. 나의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최고가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데에 그야말로 완전히 미쳐 있었다. 한번 생각해보라. 내가 과거에 다녔던 와이셔츠 공장과 현재의 켈리들리 요식업이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하지만 한 가지 분야에서 최고를 찍겠다는 집념, 그것만은 일맥상통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언제나 최선을 다하라. 당신이 심은 목표는 때가 되면 자연스레 수확하게 될 것이다. 웰싱킹의 정수는 시각화다. 꿈을 현실로 만드는 데에는 10%의 의식과 90%의 무의식이 작용한다. 중요한 점은 의식보다 무의식이 삶에 더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다. 사람은 의식적으로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의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생각은 그 범위와 개수가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무의식을 잘 사용하면 목표를 이루고 성공할 수 있다. 나는 무의식의 엄청난 힘을 이용해서 큰 부를 이루었다. 10%의 의식으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들을 시도했고 나머지 90%의 무의식은 내 꿈을 위해 자동으로 일하도록 지시했다. 일할 때나 수면을 취할 때, 운동하거나 대화를 할 때 등 그 어느 순간에도 무의식이 계속 일하도록 설정했다. 크게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이 무의식의 세계를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달렸다. 내가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놀랍게도 대성한 사람들은 이미 이 방법을 알아서 실천하고 있었다. 무의식은 의식이 몽롱한 상태에서 활발하게 일한다. 즉 잠들긴 직전에 10분, 그리고 아침에 눈 뜰 때의 10분 정도가 무의식의 시간이다. 이때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100번쯤 반복해서 말하는데 이것을 100일 이상 반복한다. 이렇게 무의식을 훈련시키면 당신의 꿈이 믿음이 되고 믿음은 곧 신념이 된다. 잘만 활용하면 잠재의식은 인생에서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고의 수단이 된다. 한편으로는 성공적인 인생을 위한 많은 도구들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도구이기도 하다. 마인드 파워, 생각 파워, 생각의 힘, 마음의 힘, 끌어당김의 법칙 등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 그 중에서 나는 생각 파워 웰싱킹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웰싱킹은 성공적인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도구다. 나는 죽을 만큼 열심히 살았지만 가난했다. 내 주변도 모두 그랬다. 우리 엄마는 평생 새벽 5시 전에 일어나 집안일을 하고 농사를 지었다. 일할 수 없는 병약한 남편과 6명의 자식을 위해 뼈가 부서져라 일했지만 항상 가난했다. 그 누구보다 열과 성을 다해 살았으나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당신의 삶은 어떤지 궁금하다. 당신은 지금 열심히 살지 않아서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었는가?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그 누구보다 치열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불을 창조하는 생각을 갖기 위해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생의 의지를 알 수 있다. 당신은 충분히 열심히 사는 사람이다. 그러나 삶의 불을 스며들게 하려면 더 많은 것을 끌어당기며 똑똑하게 살아야 한다. 그 방법이 웰싱킹이다. 나는 웰싱킹을 삶에 철저하게 적용했고 그 결과 단 몇 년 만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었다. 그때 죽도록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삶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밭을 가는 소처럼 우직하게 나아간다고 부를 이룬 것은 아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좀 더 장기적이고 가치 있는 생각을 한다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미 명상은 스트레스 해소, 창의력 향상, 정신력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무엇보다 성공적인 삶을 만드는데 명상이 큰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알리고 있다. 오프라 윈프리, 스티브 잡스, 존 아사라프, 잭 캔필드 같은 유명한 인사들은 명상으로 많은 것을 이뤘다고 말하며 명상을 생활의 일부로 만들라고 권장한다. 나는 사업이 망한 뒤 우울한 시기를 거쳐 다시 일어서려고 했을 때 매일 몇 시간씩 걷고 명상하는 걸 반복했다. 그때는 죽지 않으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시작한 것뿐이었다. 성공이나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머릿속에 사업을 위한 기발한 아이디어가 계속 떠올랐다. 특히 되고 안 되고를 미리 점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긴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지금부터는 무의식을 통제 활용하는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공유하려 한다. 시각화 트레이닝. 만약 당신이 나에게 성공을 이루는 핵심 요소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시각화라고 대답할 것이다. 시각화는 웰싱킹의 정수다. 시각화란 내가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삶을 상상하며 잠재의식 속에 이미지를 심는 일로 나 역시 부를 이루기 위해 단 하루도 빠짐없이 시각화를 실천했다. 웰싱킹을 실천하기 전에 나는 그저 10억 원 빚을 진 사람일 뿐이었다. 열심히 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지혜롭게 열심히 살아야 한다. 여기서 지혜롭다는 말은 방향성을 갖는다는 의미다.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일이다.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만 집중하고 가고 싶지 않은 곳은 생각하지 않는 일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끈기가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했다. 끈기는 완전히 몸에 배어 물알체가 되었을 때 비로소 효과가 나타난다. 하지만 끈기를 갖는 게 어디 쉬운 일이던가? 왜 뜨거운 의자와 열망은 오래가지 못할까? 바로 잠재의식이 내재된 부정적인 생각 때문이다. 당신 목표를 이루고자 한다면 잠재의식의 중요성을 배워야 한다. 인간은 3초마다 새로운 생각을 한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3초마다 한 번씩 무의식이 생각을 올려보낸다. 잠재의식은 의식적인 생각보다 3만 배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무의식은 태어나서 보고 듣고 배운 모든 것을 기억한다. 스쳐 지나간 경험까지도 자세하게 기억한다. 잠재의식은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기억하기 때문에 일종의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독서를 예로 들어보자. 책을 읽고 나면 아무것도 기억에 남는 것 같지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있다. 이게 의식적으로 떠올릴 수는 없지만 필요한 순간에 떠오르는 잠재의식의 힘이다. 1%의 사람이 96%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시대다. 이는 초능력이 아니다. 1%의 사람은 끌어당김의 법칙, 생각 파워, 시각화, 심상화 등의 방법을 사용해 이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수정쌤, 마이크 꺼졌어요. 이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자 지혜롭게 열심히 산 사람들의 성공 비법이었다. 나는 공부도 못하고 잘난 것도 없고 가난했지만 이 방법만은 먹어버리겠다고 결심했다. 잠재의식의 알고리즘은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며 삶을 좌지우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이루고 싶어 하는 것도 쉽게 포기하게 된다. 하지만 잠재의식의 알고리즘이 나쁜 것은 아니다. 이를 반대로 이용하면 성공의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 3년 동안 단 하나의 목표에 집중하는 게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끈기를 가지고 집중하면 인간은 5년 안에 웬만한 목표는 다 이룰 수 있다. 그렇기에 지금 하는 일에 포기하고픈 마음이 생겼다면 처음 의지를 망각했다는 뜻이다. 시각화의 핵심은 이 처음의 의지를 오랫동안 지속시키는 데 있다. 나무늘보처럼 천천히 포기할 마음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중요한 순간 다시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잠재의식의 힘을 이용해 아주 즐겁게 꿈을 향해 가야 한다. 시각화가 중요한 이유는 잠재의식 속에 갇힌 잘못된 정보를 정화시키기 때문이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살아간다고 믿지만 사실 잠재의식의 알고리즘에 지배받고 있다. 그래서 잠재의식의
심어지는 잘못된 심상들을 지우는 작업을 해야 한다. 어디 아프니? 라는 말을 친구에게, 같은 일을 하는 동료에게, 그리고 저녁에 또 다른 사람에게 반복해서 듣게 되면 그 순간부터 정말 아프기 시작한다. 생각보다 엄청 빠른 속도로 거짓된 정보가 잠재의식 속에 박히는 것이다. 사람들은 3번만 실패해도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잠재의식의 알고리즘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정보를 투영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가능성에 대해 논할 때 말뚝에 묶인 어린 코끼리를 비유를 많이 든다. 어린 코끼리 한 마리가 말뚝에 묶여있는 모습을 상상해 봐라. 어린 코끼리는 자유라는 본능 때문에 몇 번이고 벗어나려고 시도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자기보다 강한 말뚝 때문에 나는 벗어날 수 없어.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나의 삶이야. 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잠재의식 속에 계속 저장하게 된 것이다. 결국 어린 코끼리는 어른이 되어 말뚝을 뽑고 남을 만큼의 힘을 갖고도 그것을 절대 뽑을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자기 새끼들에게도 분명 그렇게 가르칠 것이라는 사실이다. 어쩌면 당신도 나는 절대 할 수 없어라는 말뚝에서 도망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충분히 그것을 뽑아내고 푸른 평원으로 나아갈 수 있음에도 스스로를 구속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시각화는 당신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말뚝을 오직 당신의 힘으로 뽑는 일이다. 당신의 삶에 새로운 에너지와 기운을 집중시키고 마침내 자유를 얻는 일이다. 무엇보다 당신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마음껏 상상하며 온 우주의 기운을 수용하는 일이다. 내가 다시 살겠다고 세상 밖으로 나온 날은 나를 잡아두고 있던 말뚝을 뽑은 날이었다. 나는 절대 할 수 없어라는 생각이 나는 무조건 할 수 있어라고 바뀌는 순간 내 인생은 180도로 달라졌다. 지금부터는 실질적인 시각화 방법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 내가 이 방법을 통해 나의 내면의 세계를 건강하게 만들고 큰 불을 거머쥐었듯이 당신에게도 분명 큰 힘이 되어주리라 확신한다. 웰싱킹의 6가지 시각화 방법. 잘 알려져 있는 끌어당김의 법칙이란 말은 정말 매력적이다. 하지만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삶에 적용하다 보면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 나도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법 중 하나라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삶에 접목하면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들어 있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시각화를 구상했고 이를 조금 더 내실 있게 발전시켰다. 시각화는 크게 채우기와 비우기로 나눌 수 있다. 채우기는 갖고 싶거나 되고 싶거나 하고 싶은 것을 매우 선명하게 상상해 무의식 속에 입력하는 과정이다. 보통 사람들은 채우기와 같은 시각화를 통해 자신이 꿈꾸는 미래를 잘 입력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비우기는 하지 않는다. 비우기는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과거의 기억과 감정을 모두 버리는 것이다. 반드시 비우기 시각화까지 실천해야 한다. 비우기까지 해야 잠재의식의 알고리즘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무의식은 당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루에 2만 가지에서 6만 가지의 생각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채우기만 한다면 부정적인 생각은 계속 남아 당신이 목표에 집중하는 걸 방해하게 된다. 잠재의식의 부정적인 알고리즘이 맑고 명료하게 깨어있는 상태를 공격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제시하는 시각화를 통해 부정적인 심상을 지우면 목표에 집중하는 일이 한결 쉬워질 것이다. 나는 채우기와 비우기를 6가지 시각화로 구성했다. 첫 번째, 사회적으로 성공한 나의 청사진 시각화. 두 번째, 인생 영화감독 시각화. 세 번째, 이상적인 하루를 보는 아침 시각화. 네 번째, 이를 이상적으로 그리는 긴장 시각화. 다섯 번째, 비우는 블랙홀 시각화.
6번째, 비우는 저녁 시각화. 앞에서 4번째까지의 시각화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입력하는 채우기 과정이고, 나머지 2개는 시각화는 당신의 삶에서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버리는 비우기 과정이다. 첫 번째, 청사진 시각화 5분. 청사진 시각화는 당신이 중장기 5년에서 10년 꿈을 이루었을 때 가장 원하는 순간을 사진 한 장으로 남기는 것이다. 마음속 밑바닥에 두고 온 진정한 꿈을 끌어올리는 시각화다. 먼저 방안을 어둡게 하고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그리고 눈을 감는다. 당신은 지금 5년 후 직업적으로 사업적으로 가장 성공한 모습을 청사진 한 장으로 보고 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당신 옆에는 누가 있고 그 사람 혹은 그 사람과 들과 무엇을 하고 있는가? 딱 한 장만 떠오를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한다. 5분간 지속한다. 네, 자,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눈을 뜨고 방금 떠오른 사진에 대해 자세히 한번 적어보라. 당신이 보았던 당신 자신에 대한 감정을 적어도 좋다. 누구랑 함께 있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아주 자세히 적어야 한다. 아직 시각화 훈련이 습관으로 자리 잡히지 않았다면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특히 그 벅찬 감정이 어땠는지 적어야 한다. 그 느낌을 신뢰하고 계속 상기해야 한다. 이제 이 청사진을 현실로 만드는 행동력을 발휘하면 된다. 사회적으로 성공했을 때의 내 모습을 상상하며 느꼈던 그 감정을 피부와 세포 하나하나에 각인시켜야 한다. 지금의 나보다 훨씬 근사해진 나 자신을 기억하라. 오감으로 느끼고 믿어라. 2번째, 영화감독 시각화 30분에서 40분. 영화감독 시각화는 당신이 주인공이 되어 인생의 전반적인 스크립트를 구성하는 시각화다. 성공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을 구성하는 방법이다. 핵심은 인생의 수많은 우여곡절과 어려움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지 그 해결 방법을 잠재의식에 각인시키는 것이다. 많은 운동선수가 이미 영화감독 시각화를 실천하고 있다. 경기 전에 경기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상상하며 중간에 발생하는 위기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미리 그려보는 것이다. 이는 스포츠뿐만 아니라 삶에도 적용 가능하다. 그냥 열심히 하는 것보다 내 미래를 미리 상상하고 행동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보자. 주변 사람들의 말 때문에 흔들리고 포기할 수 있다. 그럴 때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실제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상상하면 된다. 내 안에 있는 잠재의식의 알고리즘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방안을 어둡게 하고 자리에 앉은 후 긴장을 풀면서 눈을 감는다. 무릎에 손을 올린 뒤 손바닥이 천장을 향하게 하고 손등을 무릎에 닿게 한다. 지금부터는 복식 호흡을 해야 한다. 복식 호흡은 숨을 마실 때 코로 3초 정도를 마시면서 배를 부풀린다. 그리고 내쉴 때는 마신 것보다 3배 정도의 길이로 배를 홀쭉하게 만들며 내쉰다. 숨을 코로 들이마실 때는 온 우주의 기운이 내 코를 통해 몸으로 들어온다고 상상하라. 내쉴 때는 몸의 찌꺼기가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상상하면서 호흡하라. 손을 20번 정도 가볍게 쥐었다 펴라. 머릿속에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 생각이 나의 몸 밖으로 튕겨나가는 걸 느끼면서 천천히 호흡을 반복한다. 몸이 의자 속으로 푹 꺼질 듯이 편하게 앉아라.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얼굴의 긴장도 풀린다. 이마와 눈썹, 눈을 지나 입의 긴장이 풀린다. 목과 어깨도, 팔다리도 긴장이 풀린다. 온몸의 긴장을 푼 채로 의자에 더 깊숙이 앉는다. 그리고 당신의 상상력은 아주 강하다고 믿어라. 미간 사이에 파랗고 아삭한 사과를 딱 떠올린 뒤 사과를 싹 없애본다. 이번에는 빨간 딸기를 떠올린다. 싹 딸기가 사라진다.
파랗고 아삭한 사과가 아주 신맛 나는 향기와 함께 떠오른다. 이 신맛 나는 향기도 맡을 수 있는 능력이 당신에게는 있다. 신맛이 나는 사과를 떠올리자 침이 고인다. 싹 사과가 없어졌다. 빨간 딸기가 아주 달콤한 향과 함께 떠오른다. 달콤한 딸기 향이 온몸에 느껴진다. 당신의 오감은 매우 예민하다. 계속 복식 호흡을 한다. 지금부터 당신은 상상력이 아주 풍부한 영화 감독이 된다. 주인공도 당신이고 감독도 당신이다. 이 영화는 감독의 마음대로 만들 수 있으며 무엇이든 가능하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수많은 우여곡절과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도 결국 원하는 것을 이룰 것이다. 이 영화는 지금부터 5년 정도 당신의 중장기 꿈이나 목표를 이루어가는 영화다. 당신이 실패도 하고 거기서 배워서 또다시 도전하는 과정을 보고 있다. 지금 당신을 방해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당신을 가로막는 상황은 무엇인가? 지금부터 5분간 자세히 그 장면을 그려보라. 당신은 어떤 우여곡절을 보고 있는가? 당신은 당신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설득한다. 설득은 성공적이었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게 되었다. 이제 당신은 무엇이든 가능한 사람이다. 당신을 방해했던 모든 사람과 상황은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못한다. 오히려 그것들은 당신을 응원하는 파트너가 되었다. 이 영화는 이제 거의 클라이맥스에 다다르고 있다. 당신도 알다시피 모든 영화에서 주인공은 클라이맥스에 다다르면 엄청난 힘을 얻고 원했던 모든 걸 이루어낸다. 진정으로 강해진 당신의 모습을 보라. 어떤 모습인가?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감각으로 성공한 당신의 모습을 느껴보라. 울고 싶으면 울고 웃고 싶으면 웃고 소리 지르고 싶으면 소리 질러도 된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모든 감각이 이 순간을 기억하는 것이고 잠재의식이 이를 각인하는 것이다. 자, 이제 당신 인생 영화의 결말을 보고 있다. 많은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이루고 싶은 모든 걸 이룬 상태다. 당신의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고 느껴라. 할 수 있다고 믿어라. 어떤 집에서 어떤 사람과 살고 있는가? 집은 어떤 모습인가? 집의 베란다 또는 테라스로 나가보라. 어떤 경치가 보이는가? 다시 안으로 들어오라. 어떤 침대를 쓰고 어떤 거실이 있는가? 그 거실에서 누구와 식사하고 어떤 일상을 보내는지 떠올려 보라. 이렇게 멋진 집을 당신이 가질 수 있다고 확신하라. 꿈을 이룬 당신은 누구와 함께 있는가? 지금 봤던 모든 것이 당신이 상상했던 가장 이상적인 상태다. 온몸으로 느끼고 확신하라. 어떤 차를 타고 있는가? 자녀와 배우자는 어떤 사람인가? 자녀와의 삶은 얼마나 행복한가? 당신의 자녀는 어떤 학교를 다니고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가? 당신이 꿈을 이루기 위해 도와준 사람을 보았는가? 처음에 당신을 의심하고 멸시했던 사람들이 이제 당신을 응원하고 있다. 성공 직후에 당신은 누구와 함께 있는가? 어떤 친구들과 함께하고 있는가? 누가 당신의 꿈을 이루는데 일조했는지를 꼭 기억하라. 그리고 정말 마음을 다해 고마움을 표시하라.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한마디를 건네라. 함께해줘서 고마워. 내 꿈을 이루는데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나를 외조해줘서 정말 고마워. 부모님 감사해요. 당신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들어라. 당신은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듣고 싶은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신이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 이야기를 해줄 것이다. 수고했어. 잘했어. 고마워. 태어나줘서 고마워. 내가 안 된다고 해서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무시해서 정말 미안해. 결국 이뤄냈구나. 정말 대단하다. 오해해서 미안해. 내가 오해했어. 정말 잘했어. 해냈구나. 멋있어. 정말 멋있어. 노트에 당신이 듣고 싶은 말을 적어보라.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진. 사진 찍어야 돼요. 하순쌤 얼굴 보여주세요. 사진. 사진.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자, 사진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짠, 감사합니다. 저희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먼저 나가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맞아, 보내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보내세요. 바이바이. 출근하러 갑니다. 네. 다들 고생하세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네, 저도 갈게요. 다들 아프지 마시고.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가세요. 오늘도 화이팅. 네, 화이팅입니다. 윤정쌤 안 끄고 그냥 나가셨어. 아, 2개 틀어가지고 하나만 그거 나가셨나? 지금 녹음 중이거든요. 저희 지금 목소리 다 녹음돼요. 저 나갈게요. 사랑해요.